예, 반갑습니다. 인문학을 요리하는 남자, 인문학 셰프 세범입니다. 자, 우리 앞서 살펴보았듯이 킴리카라고 하는 이 학자는 비주류, 즉 비주류 문화, 이주민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 사회에 통합할 것인가 라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이 킴리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그 이주민들의 독특한 상황, 맥락을 고려하여 그러한 맥락을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킴리카의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가 강조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결국 킴리카라고 하는 이 분은 맥락 상황을 고려하여 제도적 지원을 하는 것, 이주민들에게 이걸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 맥락이 다르면, 즉 비주류 사회에 속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그들이 이 비주류 사회로 편입하게 된 그 맥락이 다르면, 상황이 다르면 다른 방식의 제도적 지원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비주류 사회의 이 구성원들을 크게 두 차원으로 나누고 있죠. 하나가 바로 소수민족,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이민자 집단입니다. 그리고 이 두 차원의 비주류 사회의 구성원들은 비주류 사회로 편입하게 된 그 맥락, 기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른 방식의 제도적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데, 소수민족 구성원들에게는 자치권이라고 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고, 이민자 집단에게는 다민족 권리라고 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와 관련하여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그런 선생님께서, 자, 방금 우리가 킴리카가 소수 집단을 그들이 국가에 편입된 역사적 맥락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누었다고 했죠. 이 구분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지는 자치권과 다민족 권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선생님이 아주 쉬운 예를 들어 설명해 줄게요. 자, 그러니 민준이가, 네, 아메리카 원주민하고 자발적인 이민자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니까 필요한 보호의 방식도 여전히 다를 것 같아요. 자, 그러니 선생님께서, 아주 훌륭한 접근이야. 먼저 자치권부터 살펴볼까? 이 권리는 원래 자신들만의 땅과 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강대국의 정복이나 식민 지배 혹은 조약에 의해 원치 않게 강제로 편입된 소수민족을 위한 아주 강력한 정치적 권리란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아메리카 원주민이나 독자적인 프랑스어 문화를 가진 캐나다 퀘벡주 사람들이 있죠. 자, 그러니까 하윤이가, 그분들은 자기가 원해서 그 나라의 국민이 된 게 아니잖아요. 주류 사회 규칙을 무조건 따르라고 하면 억울할 것 같아요. 자, 먼저 비주류 구성원들 중에 비주류 구성원으로 편입하게 된 그 기원이 다른 두 차원의 범주가 있는데, 하나가 소수민족입니다. 자, 이 소수민족은 자발적으로 주류 사회로 편입한 게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자신들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주류 사회로 강제로 비주류 사회로 편입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이 기존에 원주민 토착민들이 자기들만의 삶의 방식을 구성하고 원만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이 강대국이 식민 지배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원주민의 영역을 강제로 정복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강대국이 그 정복지에 그들만의 제도와 시스템 이런 것들을 구축하면서 그 정복지를 자신들의 소유권으로 완전히 장악을 한 그러한 상태가 그 예에 해당하는데, 자 그러면 이 강대국이 이 원주민 토착민이 살고 있던 영역을 완전히 장악하여 그 강대국의 소유권으로 하는 순간 기존의 이 원주민 토착민들은 바로 그 즉시 주변인 비주류 사회 구성원으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자, 이 구성원들을 바로 소수민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 소수민족이 비주류 사회로 편입하게 된 원인이 자신들이 원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강대국의 식민 지배로 인해서 원치 않게 기존의 주류 구성원이었다가 이 식민 지배로 인해서 순식간에 비주류 구성원으로 강제로 편입이 된 것이죠. 자신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바로 이들이 소수민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소수민족에게는 어떠한 정치적 권리를 부여하느냐, 어떠한 제도적 지원을 하느냐, 바로 그것이 자치권이라고 합니다. 조금 이따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자치권은 그 소수민족이 강대국이 무력으로 장악한 이후에 그 강대국 주도의 제도적 시스템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즉 소수민족 너희들의 제도적 시스템을 자율적으로 구성해서 그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의 문화도 너희들의 고유한 문화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겠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 이 자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소수민족이 자신들의 문화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 제도적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들의 사회를 운영할 수 있는 정치적 권리까지, 정치적 자율성까지 부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치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수민족에게는 자치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통합하려는 패턴, 이것이 바로 킴리카의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비주류 사회 구성원은 소수민족만 있는 게 아니죠. 또 다른 차원이 하나 더 있었죠. 바로 앞서 언급한 이 이민자 집단입니다. 자, 그럼 이민자 집단에게는 어떠한 제도적 지원을 하느냐, 구체적으로 한번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선생님이 맞아. 그래서 킴리카는 이들에게 주류 사회에 그냥 동화되어라고 강요하는 건 다수의 횡포이자 폭력이라고 보았어. 진정한 평등을 보장하려면 그들이 자신들의 영토 안에서 스스로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고 교육이나 언어, 사법제도 등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력, 즉 자치권을 영구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 거지. 쉽게 말해 하나의 큰 국가 안에 그들만의 작은 국가, 즉 정치적 자율성을 인정해 주는 셈이야. 원래 그 땅의 주인이었으니까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강력한 권리를 돌려주는 거군요. 그럼 자발적으로 건너온 이주민들에게 주는 다민족 권리는 어떤 건가요? 라고 방금 민준이가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비자발적으로 비주류 사회에 편입이 된 소수민족이 스스로 자기들만의 사회 제도적 시스템을 구성하여 사회를 운영할 수 있는 권리,
즉 정치적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그래서 이 정치적 결정이나 교육, 언어, 사법, 제도와 같은 이 법적, 제도적 시스템을 그들이 이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리, 그것이 바로 자치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주류 사회 안에 또 다른 이 주류 사회를 운영하는 제도적 시스템과는 다른 또 다른 제도적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사회가 공존하는 이런 도식이 그려지죠. 자, 그러니 사실상 주류 사회라고 하는 하나의 국가 안에 또 다른 국가가 있는 또 다른 작은 국가가 사실상 존재하는 그러한 모델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 소수민족처럼 비자발적으로 주류 사회로 진입하여 자, 이 소수민족의 경우는 비자발적으로 자신들이 원치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비주류 사회 구성원이 된 경우이고, 반면에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원해서 이 비주류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게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민자 집단인데, 자, 그러니 선생님이 자발적으로 이주해온 이민자 집단은 소수민족과는 목표 자체가 달라요. 이들은 새로운 나라 안에 따로 독립된 국가를 세우려고 한 게 아니야. 주류 사회의 경제적, 정치적 제도 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통합되기를 원하지. 하지만 동시에 자신들이 고유한 종교, 언어, 문화적 정체성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 선생님이 계속해서 그래서 이들에게는 주류 사회에 성공적으로 통합되면서도 자신들이 문화적 차이 때문에 부당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다민족 권리가 필요하단다. 자, 그래서 이 이민자 집단은 자발적으로 비주류 구성원이 되기로 선택을 한 케이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즉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와 다른 국가의 경제, 정치적 제도적 시스템을 따르겠다라고 원한 거죠. 자발적으로 그 국가 구성원이 되겠다 그 말은 자발적으로 다른 국가 구성원이 되겠다 그 말은 이민을 통해서 자신들이 선택한 그 국가의 제도적, 경제적 이 시스템, 즉 제도, 법을 따르겠다라고 묵시적으로 동의한 거예요. 즉 원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래서 이들은 소수민족과 달리 그들이 독립적으로 어떠한 제도를 만들어서 그들만의 사회를 운영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한 권리까지는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권리까지 주느냐? 어떤 권리를 주느냐? 그들이 고유한 문화, 예를 들면 종교, 그들 고유의 종교, 언어, 그리고 문화적 정체성, 이러한 것들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권리만 준다는 거죠. 바로 그 권리가 뭐냐? 다민족 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민족 권리는 주류 사회의 구성원들과 다른 문화를 가졌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이러한 지원이 바로 다민족 권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자발적으로 비주류 사회 구성원이 되겠다고 선택한 이민자 집단에게는 그들이 독자적으로 사회 제도적 시스템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 권리는 주지 않되 그들이 고유한 문화만큼은 온전히 확보하여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고유한 특수한 문화로 인해서 그들이 주류 사회 구성원들에게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정도의 지원을 하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다민족 권리고, 반면에
원하지 않게 원래 특정 영역에 자리 잡고 있던 원주민들이었는데 그들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강제로 비주류 사회 구성원이 된 케이스의 경우에는 원하지 않고 비주류 사회의 구성원이 되었고 원래 사실상 주류 사회의 구성원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토착민 원주민으로서 그들에게만큼은 그들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사회제도적 시스템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율성을 주겠다. 이것이 바로 소수민족에게 부여하는 자치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치권과 다민족 권리 사이의 차이는 독자적인 사회제도적 시스템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주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 권리를 주면 자치권이고 그 권리까지 주지는 않고 그들의 고유한 문화를 유지하고 그들이 고유한 문화로 인해서 그들이 주류 사회 구성원들에게 차별, 불이익을 받지 않는 정도의 권리를 부여하면 그것은 다민족 권리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다민족 권리의 이 권리가 무엇인지 조금 더 우리가 케이스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